아, 네, 안녕하세요. 오시영입니다. 지역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과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부산인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네, 와, 네. 자, 첫 방송이라 누구를 모실까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작진이 정말 한 목소리로 이분을 외치더라고요. 예, 에너지가 넘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딱 그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부산시의회 최연소 시의원이자 또 벌써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준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뭐 바쁜데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첫방을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자꾸 첫방 하는데 좀 부담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네. 오늘 저희 시청률을 좀 책임지셔야 네. 됩니다. 자, 최연소 시의원 그리고 MG 시의원 이런 타이틀이 많이 따라 붙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은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준호 의원 프로필 털기. 네. 자, 어떻게 탈탈 제가 털어왔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보가 다르다면 네. 바로 말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금정 MG, 금정 토박이 이준호. 자, 1989년 금정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금정구에서 나왔습니다.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예. 네. 이 정도는 이제 돼야 예. 이제 금정 토박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토박이죠. 아, 선거 때 뭐 어디 토박이 쓰는 분들 보면 좀 사실 가소로운 마음도 들 정도로 가소롭다. 저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쭉 금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쭉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정말 뭐 금정구 그 자체죠. 네. 금정구 네. 그 자체다. 좋습니다. 최연소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니는 데 대해서 또 부담감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사실은 자꾸 이 나이를 이렇게 거론하는 게 그렇게 예. 유쾌하진 않아요. 사실은 의정활동이라는 게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젊더라도 걸어온 경험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연소라고 하면 보통 첫 직장이 정치가 아닐까?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남들처럼 또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하고 교수를 하다가 이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이에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연소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막내니까 네. 일을 그냥 많이 열심히 주세요. 하는 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의원님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공약들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장애인이 체육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이게 또 의원님께서 강조하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또 그때 발의하신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도 의미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금정구의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도 개소가 됐잖아요. 이게 전국 최초 아닙니까? 전국 최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전국 최초인데 이제 부산에서 유일. 부산에서 유일한. 네, 근데 제가 이것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 때 네. 금정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학부모 연대에서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애로를 말씀해 주셨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센터를 꼭 설립을 하고 싶었지만 좀 기초의원으로서 역량의 한계라고나 할까? 네.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설립을 못했어요. 근데 이 찾아왔던 학부모 연대 회장님께서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 선거 중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전화 오셔서 약속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제 거의 유언이었죠.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모든 예산을 가용해서 이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구의원 시절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시의원이 돼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또
네, 끝까지 뭐 노력을 하신 거네요. 시의원이 되니까 충분히 또 역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의 아쉬움을 또 한 단계 점프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아무래도 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오른쪽 다리가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뭐 네. 등산도 할 수 없고 뭐 당연히 아픈 거는 당연히 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장애를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는 특히 좀 의미 있는 해인데 그 부산에는 25년 만에 전국 체전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장애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정량적인 이 시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을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뭐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요즘에 베리어 프리라고 하나요? 그런 벽들이 없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정작 뭐 경륜장에 입장할 때나 사직 야구장에 들어갈 때 정말 입장조차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네. 이런 게 아직까지 부산 체육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량적으로 계속 시설물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좀 디테일 장애인들을 정말 편히 이동할 수 있는 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먼저 좀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면 또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예요. 우리가 시민들 사회 협조. 인식이 아직까지 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스포츠 센터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장애인분이 수영을 하는데 뒤에 서 계시는 비장애인 분들이 당연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엄청 느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기다립니다. 아무도 끝날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분들이 수영을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계시는 비장애인 분들이 레인 하나 따로 빼서 하라. 뭐 따로 하라. 물론 뭐 다 그렇진 이런, 않겠지만. 이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한 입장에서도 네. 아무래도 배려를 더 못하게 되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장애인 치과 문제입니다. 네. 저희 이 관련 보도 기사 VCR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지만 병원에서 치료는 더 힘이 듭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장비 시설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애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커팅을 먼저 당하는 거죠.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현장을 장동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치과 의자에 오르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한 글씨가 써야지. 옳지. 옳지. 엉덩이 쭉 대고. 옳지. 잘했어요. 장애인 치과 의자에는 커다란 벨트가 붙어 있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감싸고 하체도 꽁꽁 동여맵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상처가 나거나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트를 하고도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 내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진통제밖에 더 있습니까? 일반 병원에는 잘 안 받아줘요. 2023년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 이 중 중증 장애인은 37%, 97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장애인이 구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18.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조차도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바꾸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원래 하고 부산의료원에서 주 1회만 음. 이제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했는데 네. 주 5회로 이제 확대했습니다. 네. 대폭 확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시일을 많이 늘렸고요.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부산 의료원을 또 짓고 있거든요. 네. 그 서부산 의료원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시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조금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 중증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지대로 신체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구강 진료를 하게 되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리고 우리 치과 의사분들이 기구를 삽입했는데 몸을 움직이신다든지 아, 두려워서 입을 다문다든지 또 혀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네. 사- 진료에도 어려움이 있을 네. 거고요. 근데 또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또 책임 공방이 있고 의료 과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께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중증 장애인 분들이 아주 복합적인 치과 이 치료를 받을 때는 마취를 하는 거예요. 전신 전신 마취를 마취요. 하겠죠.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서 치과 진료를 할 때마다 전신 마취를 하면 네. 얼마나 이 인체에 유해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치과 의사분들과 또 진료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에서 치과 시스템을 늘리고 또 의사들을 많이 수급해서 진료의 빈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받는 환자와 네. 또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서로 간에 좀 이해하는 문화도 확립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의사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지역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정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도시에 살면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정구는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이 요구되는 질환들이 발생하면 경남도까지 갑니다. 경남도 양산시까지 가서 네.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한 20여 분 걸려요. 그러면 골든타임이 끝나 있겠죠. 그래서 금정구가 지금 인구 이탈 1등 지역입니다. 한 달에 700명씩 이탈하고 있는데 네. 저희 정치권에서 침례병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심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산 문제라든지 뭐 또 잡음이 좀 있던데요.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병원을 세워도 또 적자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용역 결과도 한 3년에 2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적자 감당을 시민들이 또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적자 개선 방안을 가지고 오면 병원에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적자 병원을 짓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이윤만을 쫓을 수는 없어요. 이 사업은 응급실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고 응급실 한 명이 응급실 하나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의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자 상환에 들어가도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의원님답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부터 또 무이자 대출까지 이슈가 다양한데요. 보도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지원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분기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부산시 지원책까지 나왔지만 올 연말에도 역전세난으로 전세 사기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허그가 항소하면서 잠시 안도했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신뢰하고 있는 전세 계약에서는 허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보증보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피해자들도 많은데 어쨌든 국가 공기관으로서 이런 보증서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저희 보도 기사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무이자 지원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던데요. 네.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사실 명쾌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이 상충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전세를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네. 이자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소득분위도 따져야 되고 맞습니다. 중복 혜택도 따져야 되고 결국에는 그냥 선언적인 수준의 정책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도태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오히려. 현금성 지원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무료로 평생을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이런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시 입장을 조금 제가 대변을 하자면 네. 지금 인구 방어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네. 인구 방어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주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면서 인구 방어에 총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심각한데 특히나 또 청년층 피해가 아무래도 커요. 네, 피해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해법은 없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기라는 것은 네. 개인이 민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워낙 많고 또 뭐 거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러 그렇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뭐 일부 극단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그 사기를 친 사람한테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집단이 많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금전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 주장도 뭐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 법의 틈새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혹은 추가적인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예방 활동 이런 것들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다만 피해 이 금액을 국가에서 전액 줘라. 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저는 조금 너무 지나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그와 피해자가 잘 합의를 봐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들 힘들지 않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기에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또 부위원장을 네. 하셨고 지금은 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시죠. 예. 자,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네. 제가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을 때 저는 왜 나를 했지? 딱 봐도 제일 자격이 없는데 청렴하게 저는 보시는 거 의회 들어갈 때도 문을 미시오 하면 이불로 당기기도 하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아, 그리고 그건 또 뭐 우리 청렴하게 또 다르니까요. 의회 우리 네. 잔디밭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몰래 많이 들어가고. 아,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저를 저기 선임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문 또 당기라고 하면 당기고 네. 괜히 더 이렇게 좀 괜히 좀 어색해지는 신경을 네, 쓰시는군요. 네, 그렇게 열심히 잘 윤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또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제가 그 프로필을 탈탈 타다 보니까 상복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 주목할 만한 건 2년 연속
부산시 공무원이 뽑은 최고 시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또 동료들이 선정을 해준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자치발전 대상까지 또 수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이제 네. 일반적인 상들은 뭐 사실은 뭐 그냥 뭐 선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요? 돌아가면서 수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부산시 공무원 분들께서 투표를 해서 네. 2년 연속으로 뽑아주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분들이 왜 저를 뽑아줬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고민을 또 하셨네요. 해봤죠. 또 예. 다음에도 또 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고민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식사를 같이 하면 삼계탕을 먹으러 가요. 코다리찜 이런 거. 연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맛있는데. 막 치킨 같이 먹고 떡볶이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음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좀 나이 감수성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들 네. 집단이 아무래도 이 밑에 급수들은 좀 젊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 업무하기 이 효율적이고 소통하기도 편했지 않을까. 좀 편안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2년 연속 저를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상 자치발전 대상 수상하실 때 수상 소감을 제가 어떤 언론을 네. 통해서 봤는데 남은 임기 동안 부산과 또 부산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쏟아붓겠다라고 하셨나요? 모든 거라고 했나요? 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수상 소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모든 거를 쏟아붓겠다고 한 그럼 거 말이 같거든요. 바뀌시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거를 네. 쏟아붓고 있고 네. 하지만 좀 힘들 때도 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임기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결은 아마 부산을 진짜 사랑하는 그 찐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금정구 주민분들 그리고 부산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정구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함께 들어드리고 함께 울어드리고 그런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네. 시민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산 시민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호 의원님과 함께 뭐 의정 이야기도 하고 정책 이야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살아간 이야기들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첫 방송 멋지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멋진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의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인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BTV